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저는 수원 쪽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나이는 올해 27살입니다. 27. 네, 수원이요? 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 직장이 이쪽이어가지고. 네. 그러시구나. 저 또 수원에서 고신 줄 알았어요. 아, 네, 끝나고 한 10분 정도 오니까 여기이더라고요. 굉장히 네. 가깝네요. 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아, 네, 이 차량은 2022년식 이제 iX3 M 스포츠 패키지이고요. 오. 네, 차량 트림이 한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네. 사실 뭔가 이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요 모델을 구매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 모델을. 네. 궁금한 게 이제 있는데, 저 계기판에 저 빨간색 저 선은 뭐죠? 아, 이게 보호 필름이 아직 안 떼가지고 네, 보호 필름 붙어 있는. 보호빌 신차 그대로 그 보호빌 네. 그대로죠? 만 킬로대 떼려고 지금 안 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소요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난달 말에 인도를 받았고요. 지난달 말이요? 네. 거진. 한 달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주행한 키로수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키로수가 3,500km 탔네요. 이야, 한 달 좀 안 되는데 3,500km. 네, 네. 대충 3,000km 잡고 1년 잡으면 한 36,000km. 네,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구매를 한 게 이게 유지비 관점에서도 정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연기관은 아예 애초에 약간 고려 대상에 제가 둘 수가 없었고요. 그쵸. 네. 그럴 수 있죠. 직진이에요. 일로 가면은 네네. 저랑 멀리 가셔야 돼요. 아, 네. 구리까지 가야 돼서. 아,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네. 궁금하거든요. 이 차는 약간 조금 판매 방식이 사실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판매 방식이었었는데요. 네. 이 차량은 정식으로 계약을 받아가지고 출고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온라인으로 선착순 이제 판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따로 딜러도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우선은 그냥 온라인 세일즈에서 이제 그 딱 오픈되는 시간대에 딱 들어가서 선착순으로 이제 수강 신청하듯이. 대박. 네, 그렇게 해서 잡으면 차가 2주 안에 나옵니다. 경쟁은 좀 치열한가요? 경쟁이 어마어마 치열하고요. 이게 그 프리미엄까지 붙여가지고 네.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링크를 사람들끼리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잡은 건 아니고 네. 어떤 분이 이제 잡으셨는데 네. 이제 그 내무부 장관님께서 네.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냥 저는 무료 양도 받았습니다. 무료로? 네. 이거 땡큐네요, 그러면. 이야, 그렇구나. 이게 사실 온라인으로 해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딜러님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딜러사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딜러사를 고르면 이제 색상을 고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옵션들이 나와요. 실내 색상, 외장 색상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네. 그 색상을 고르고 난 다음에 이제 원하는 딜러 이름을 골라서 배정을 하면 딜러로부터 이틀 안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게 다 온라인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구매한 이유를 여쭤보기 전에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코나 EV를 탔었고요. 네. 전기차를 또 타셨구나.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주행거리가 1년에 4만 킬로 정도 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좀 경제적인 차를 운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코나 EV를 이제 처음 이제 전기차를 이제 입문을 했는데 네. 전기차를 한번 타고 나니까 전기차를 아니면 이제는 타기가 좀 마음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전기차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지갑이 점점 두꺼워지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네. 두꺼워진 만큼 이제 또 더 높은 차를 보게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게 또 있구나. 이쪽 차선 가셔야 될 거예요. 네. 여긴 좌회전 차선이고 여기 주행 네. 차선이라. 자, 그렇다면 이제 구매한 이유인데 이게 네. 지금 iX3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가 또 이거 말고도 여러 차종이 분명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iX3를 좀 하셨는지. 우선은 제가 구매를 할 때 이제 그 예정을 해놓고 계약을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 먹고 한 게 아니고요. 네. 원래 기존에 타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한 2번 정도 멈춰가지고 호나가? 네. 그 배터리 이슈가 있었던 차량인데 네. 그 배터리 이슈 때문에 입고를 해서 배터리 이제 교환을 해주겠다 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배터리 교환을 못 받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다가 이제 다른 부품들 교환받고 정상 판정 받아서 나왔는데 차량이 이제 2번 정도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방전이 돼가지고 멈췄었어요. 방전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오. 이제 다시 센터 입고해서 이제 좀 고쳐놓고 그리고 이제 처분을 하고 좀 안전한 차를 타고 싶다 네. 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궁금한 게 이게 네. 방전이 된다는 거는 주행 가는 거리가 분명 몇백 킬로가 나오는데 네. 갑자기 뚝 꺼진다는 거예요? 0km 로? 몇백 킬로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그때 70킬로를 갈 수 있다고 나와가지고 네. 집까지 한 3킬로 정도가 음. 남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원래 가다가 있는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고 갈까 했는데 얼마 이제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부터 1km 가면 막 9km씩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게 한번 리콜을 받고 온 다음에 생겨난 증상이다 보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주행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약간 조금 인사이트가 좀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야, 코나가 문제가 있긴 하네요. 네. 그래도 큰 사고가 안 나서 천만 다행이네. 근데 네. 얼마나 그때 당시에 정말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약간 조금 간이 커가지고 네. 그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네. 고속도로에서 차 세워놓고 바깥에 이제 가드레일 밖으로 피해 있는데 차들이 달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와, 그건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iX3 네. 꼭 2차여야만 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BMW 말고도 네, 그쵸. 네, 다른 차들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게 약간 걸어온 길이 되게 험난했는데 네, 처음에는 네. 폴스타를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폴스타. 네. 네. 폴스타2를 구매를 하려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차가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폴스타2를 계약을 해놓고 있다가 이제 i4를 봤는데 네. i4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차가. 그래서 폴스타 미안하다, 안녕, 나는 i4로 간다 하고 이제 i4를 이제 계약을 해놓고 네.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i4를 계약을 하고 조금 빨리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었던 이유가 네. 재구매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i4를 하게 되면 그 자사 금융 상품을 이용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좀 우선 배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약을 걸어놨는데 약 한 2달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었죠.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Q4 e-tron을 보게 됐어요. 네네. Q4 e-tron을 보게 됐는데 SUV의 매력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족들도 제가 기존에 코나가 작은 차이긴 했지만 그래도 SUV를 타고 다니다가 네. 세단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i4는 되게 낮잖아요. 네. 그런 거 타면 좀 불편하지 않겠냐. 그리고 배터리도 밑에 있어서 다닐 때 좀 불편할 텐데 이왕이면 좀 높은 차를 타서 편하게 타고 다니는 게 어떻겠냐라는 가족들이 이제 제안을 했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고 이제 차량 가격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요게 좀 더 비싸기는 했습니다. 좀 더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오래 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차가 뭔가 확 끌리셨어요? 뭐 디자인 사실 처음에는 막 그렇게 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ID7도 구형이거든요. 네. ID8 그 OS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i4를 봤을 때는 ID8으로 엄청 시원한 화면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구형이라는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약간 좀 그게 눈여겨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그 Q4 e-tron에서 SUV의 약간 그 넉넉함을 느끼고 나니까 SUV의 장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다가 딱 카페를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무료 양도하겠다 라는 글을 받고 네. 그래서 바로 i4 계약을 해 놨었던 딜러님들께 연락을 드렸는데 아니 이게 뭐람 그 i4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차량 가격이 거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0만 원 정도가 올랐나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차랑 i4랑 가격도 이제 별 차이가 없게 되었고 그 차량은 기존에 일반 계약을 받았었던 것들이 이제 다 취소가 되는 상황이었고 다시 온라인으로 선착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차주님께서는 실제로는 온라인에서 아직 그 클릭은 해보시지 못했네요. 시도는 해봤었습니다. 시도해봤어요? 네, 시도는 해봤었습니다. 네, 정말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수강 신청 항상 실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요거 차량 금액은 어떻게 되죠? 차량 금액은 7,530인가 7,630이었던 것 같아요. 할인은 없죠. 할인은 재구매 할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조금, 지역 보조금 받았습니다. 지역 보조금. 네. 사실 BMW 하면은 할인의 대명사인데. 그죠. 그 연쇄 할인마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는 딱히 없었다라고 보면 되네. 그 BMW가 지금 전반적으로 전기차들이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다 보니까 할인에 되게 인색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파이낸셜 금융 상품들도 보면 금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지금 네. 뭐, 어디나 지금 뭐 다 금리들이 너무 그쵸. 비싼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지나칠 정도로 약간 조금 비싸더라고요. 자, 그럼 차주님은 이거 혹시 결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랑 전에 차량 타던 거 이제 판매했던 금액을, 전에 차량을 되게 중고값을 잘 받아가지고요. 네. 그 차량을 처분을 하고 이제 반 정도를 이제 선수를 넣었고요. 네. 이제 반은 이제 할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월 얼마씩 나가고 있다고 하면 될까요? 그 48개월로 했고요. 네. 한 달에 70만 원대 후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 보조금은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지역 보조금은 510만 원 정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510만 원? 네네. 괜찮게 잘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그죠. 이게 그 6천만 원이 5,500만 원이었나요? 네, 5,500만 맞아요. 원 네, 넘어가는 차들은 네. 반밖에 못 받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래서 i4도 그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었어 가지고 그래도 100% 받는 게 더 좋기는 한데 그쵸. 네. 차가 욕심이 나서 약간 조금 그걸 포기를 하고 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되세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가족 보험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1년에 1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차 다 넣으시고. 네, 저는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다 추가해가지고 다. 네, 넣었고 보장 한도도 최대로 10억이겠죠. 네, 잡아가지고 네. 했습니다. 자, 충전에 관련된 질문인데 네. 현재 충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너무 다행히게도 예전에 차를 운용할 때부터 집밥이 있었습니다. 아, 좋다. 네, 집밥이 있는데 게다가 또 집밥 가격이 너무 착해가지고요. 거의 안 내고 다닌다고 해도 될 정도로 유지비가 적게 들지 않나. 그러면 1회 충전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차주님도 한 80%까지 충전 리밋을 걸어놓죠. 저는 그냥 100%로 했습니다. 그러면 1회 충전 소요 시간? 1회 충전 소요 시간은 완속으로 할 경우에는 제가 한 50% 정도 떨어지면 그날 충전기를 물리거든요. 네네. 그럼 한 새벽 6시쯤에 다 충전이 되더라고요. 한 자정부터. 네, 그리고 이제 급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차량으로 97kWh로 충전되는 것까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 비용은 어떻게 돼요? 충전 비용이 이 차량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은 75kW인가 76kW 정도 되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배터리 용량은 80kWh라고 하고요. 그래서 완전 거의 다 쓴 다음에 완전 충전을 했을 경우에 저희 집에 있는 그 완속 충전기로 하면 10,000원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10,000원이 나오질 않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저는 50%에서 100%를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한 4,000원에서 5,000원 초반대 정도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00% 기준일 때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오잖아요. 네.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 계기판 상에서는 저도 이 주행 가는 거리 로직을 잘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그 매일 다르고요. 매일 다르고 이제 똑같은 100%인데? 네. 어쩔 때는 440km 갈 수 있다고 나오고 어쩔 때는 뭐 300km 초반대 나오고 막 너무 다른데? 근데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보면 고정적으로 한 400km 중반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정적으로? 네. 이게 공식 그 주행 총 그 가는 거리는 몇백 킬로예요? 300 몇십 킬로였었던 것 300 같아요. 몇십 킬로? 근데 실제로 내가 타보니까 400 중반? 네. 그리고 되게 놀랐던 게 예전 차는 시내 운전을 할 때 되게 전비가 좋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고속 주행을 해도
시내 주행을 해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 고속 주행을 해도 연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지? 역시 BMW인가요?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한 킬로와트 시당 6.5km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코나 때는 정반대였죠. 네, 맞습니다. 코나 때는 이제 시내만 다니면 네. 서울 시내만 돌아다닐 때는 거의 킬로와트 시당 10km가 갔고요. 네. 고속도로를 타면 4km 4km, 그치. 정도가 나왔습니다. 보편적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고속에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네. 하지만 BMW는 그렇진 않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그 전비 인증하시는 글들을 올린 것들 보면 네. 대부분 다들 고속에서도 전비가 잘 나온다. 그리고 너무 약간 그 역설적이게도 네. 에코프로 모드보다 스포츠 모드에서 전비가 더 잘 나옵니다. 뭐지? 묘하네요, 되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런 로직들을 설계를 했는지 아직까지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주님 이거 거의 한 달 조금 안 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충전 비용만 얼마 정도 쓰셨어요? 제가 그거를 약간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대략 3,500km 정도 탔으니까 한 3만원 중반에서 4만원대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 평가 좀 해주시죠. 처음에는 그냥 액세서리네 약간 이러고 했는데 다른 색상을 봤을 때 별로 그닥 너무 뒤에 리어 램프가 눈이 크고 그리고 이제 차 크기에 비해서 헤드라이트도 좀 큰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냥 BMW SUV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제가 요 컬러를 제가 인도 받을 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인도를 바꿔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쪽 리어 램프가 이제 약간 좀 스모키하게 네. 어둡게 이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네.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양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선택한 걸로만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모델은 그렇습니다. 그쵸. 네, 딜러는 제가 다시 변경을 했고요. 변경 네. 가능하지만. 네, 뭔가 어찌됐든 간에 차주님은 개인적으로 좀 원했던 색상이 이 색상이셨나요? 네, 저는 언젠가는 한번 파란색 차를 타버리라.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을 그러면은 가지고 정말 있었습니다. 양도 받을 때, 땡큐다. 네. 그쵸? 그리고 실내 색상도 이게 베이지도 있고 네. 블랙도 있었는데 저는 모카 색상을 이제 원래 좀 원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블루에다가 모카여서 이건 내 차인가 보다. 땡큐네요. 네. 네.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 디자인은 네. 뭐 BMW 차량을 뭐 소유하시거나 아니면 타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사실 차에 그렇게 관심 없으시면 다 똑같이 느끼시는 실내 디자인일 거예요. 그 세대별로 이제 계속해서 뭔가 좋게 말하면 잘 공유가 되는, 나쁘게 말하면 사골처럼 우려먹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공조기 쪽 버튼이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깔끔하게 약간 좀 신형으로 변경이 돼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크기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만족도 있게 실내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 타면서 아까 이제 처음 네. 타면서 깜짝 놀랐던 게 순정 내비를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지라고 했는데 순정 내비도 괜찮나요? 순정 내비가 막 뛰어나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뛰어나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ID8부터는 카플레이 내비게이션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온전히 사용하려면 순정 내비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제 그 조사되는 그런 정보들을 네. 좀 많이 즐기고 싶은 마음에 아직은 신차이기도 해서 차에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비를 실제로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괜찮게 잘 찾아가는지 아니면 뭐야 이거 왜 돌아가지? 현대를 타면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 내비게이션이었거든요. 네. 정말 그 맛집 정보도 너무 잘 나오고요. 주변 정보들도 몇 번만 터치를 하면 쭉 나오고 추천순, 거리순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근데 이 차량은 그런 것들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현대 내비는 이게 맛집들의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시되어 있는 맛집을 들어가면 웬만하면 성공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한테 센스 있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 찾기는 나름 괜찮나요? 길 찾기는 괜찮습니다. 길 찾기는 괜찮고요. 티맵이랑 비교했을 때 네. 물론 모바일 티맵이 더 합리적인 길 안내를 해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과 그렇게 크게 상이하진 않은 경로를 안내해 준다는 점이 그래도 순정 대비 쓸만하지 않나.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산 차들을 제외하고 있는 차들 중에서 순정 대비 치고는 가장 괜찮은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차를 처음 딱 인도 받고 나서 네. 첫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시동을 걸었을 때. 그 첫 느낌을 좀 말씀으로 좀 표현을 좀 해주신다면 어떠셨는지. 첫 느낌이요. 네. 딱 처음 차를 이제 인도 받을 때 그 인도장에서 약간 그 세리머니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쪽에 앉아 있고 네. 이제 그 버튼을 눌러서 이게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약간 그런 세리머니를 해주셨었는데 네. 차를 딱 처음 봤는데 차가 너무 큰 거예요. 실내에 들어있다 보니까 네. 더 커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예상했던 건 투싼 정도 크기이거나 그거보다 살짝 작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받고 나서 차가 너무 커서 재원을 찾아보니까 지금 현행 산타페인지는 모르겠는데 산타페랑 거의 전장이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런 느낌을 맨 처음에 받았었다. 네. 자, 자세한 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뒤로 가서 이제 꼼꼼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고. 예. 이 차에 뽑기 운이 좀 있나요? 제가 커뮤니티 같은 데도 좀 이제 아무래도 저도 뽑기운 같은 거를 약간 조금 제가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뽑기가. 네네. 그래서 조금 저는 그런 거를 모험을 해야 되는 차면 사실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의 리뷰와 출고기를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뽑기 운 때문에 뭐 나쁜 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네. 역시나 뽑기 운이 안 좋았습니다. 아, 뭐죠? 그 지금 블랙박스가 불량인 거를 받아가지고요. 아. 후방 블랙박스가 계속 연결이 끊어져서 무한 재부팅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행 중에 블랙박스가 계속해서 리셋되는 거 빼고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아, 그건 서비스 센터 가면 당연히 좋지 해주죠. 네, 그래서 서비스 센터는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튜닝한 거가 있다면 다 순정인가요? 네, 저는 순정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을 저는 매우 신뢰하는 편입니다. 자, 기어보고 스타트보드 파란색도 순정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요거는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네. 크리스탈 버튼과 크리스탈 기어를 약간 사람들이 많이 그 다이를 하시는데 아, 네. 그거를 해볼까 하다가 그냥 보기에 나쁘지 않고 과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사용하려고 이제 마음을 붙였습니다. 자, 이 차의 시트의 착자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트의 착자감은 네. 사실 동양인의 체격에 제대로 맞춰진 차인가 하는 의문은 들기는 합니다. 이제 남성들이 탈 때는 그렇게 불편함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요. 네. 생각보다 방석 길이가 길어가지고요. 그 여성분들이나 키가 작은 분들이 타실 때 허벅지가 끝나는 지점보다 의자가 더 앞에 나와 있어서 다리가 좀 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래서 그거 있고요. 네. 그리고 BMW가 생각보다 엑셀레이터가 브레이크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브레이크가 운전자한테 더 가깝게 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옆으로 수평이동을 발을 하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어요. 꼭 발을 뒤로 한번 쭉 뺐다가 브레이크 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운전 포지션에 상당히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때문에 약간 몸이 약간 이게 비틀어져 가지고 앉게 되다 보면 또 허리에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원래 있어가지고 그 사이드 볼스터를 이게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이드 볼스터를 최대한 조여놓고 몸을 일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약간 위치를 적응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되게 편하게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자감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한 편에 속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죽 자체도 되게 단단한 가죽의 재질을 띠고 있어서 내구성 면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뭔가 나를 휘감는 듯한 느낌의 시트는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거리를 간다라고 한다면 네. 어떨까요? 우선은 이게 앞자리와 뒷자리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차를 출고를 하고 3일째 되는 날 남해를 갔다 왔거든요.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남해를 다녀왔는데 이제 아버지도 이제 새 차를 뽑았으니 이제 아버지도 한번 타보고 싶어 하시기도 해서 이제 갈 때는 제가 운전하고 올 때는 아버지가 운전을 하셨는데 네. 제가 운전하지 않을 땐 뒷좌석에 앉았었거든요. 네. 뒷좌석의 안락감이 생각보다 되게 좋았습니다. 앞좌석은 다소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네. 뒷좌석은 조금 더 말랑말랑한 느낌이고요. 좌석 방석이 짧지 않아서 네.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도 다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방석 길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은 오랫동안 타도 장거리를 갈 때에도 그렇게 뒷승객들한테 부담을 줄 만한 뒷자리는 아니다라는 게 저의 평가이고, 승차감 자체가. 네. 그리고 앞자리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한 시트, 뭐 국내 차들 되게 시트 안락하잖아요. 네. 그런 현대기아 차의 시트의 장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너무 불편하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취향의 차이를 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야, 그렇다는 건 일단은 이 차의 서스펜션이 네. 깜짝 놀랐네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역시 도로에는 네.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좋게 세워주지? 그러니까 이 차의 서스펜션은, 그러니까 뒷자리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서스펜션 뒷자리는 약간 좀 안락함을 네. 주는데 앞자리는 조금 통통 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서스펜션의 느낌은 네. 또 약간 좀 다르고요. 일단 그 의자의 착자감 정도만 착자감 말씀을 드린 거고, 아.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전에 타던 차가 코나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원래 기존에도 그 BMW를 이제 가족들이 3 시리즈랑 5 시리즈를 타고 있는 중이어서 네. BMW 승차감은 조금 익숙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단단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약간 도로를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도로를 읽으면서 간다는 느낌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뢰감을 주는 승차감?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감이라기보다는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승차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들의 그립감인데 사실 네. 뭐 특이사항이 없죠. 네, 뭐 M 스포츠 패키지이다 보니까 네. 그 M 스타일 핸들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두껍습니다. 조금 두꺼워서 제 손이 전 살면서 저보다 손을 큰 사람 아직 보질 못했는데 네. 이렇게 잡아도 손이 다 감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파지했을 때 네. 손가락에 남는 듯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재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파 재질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요게 그 손에 땀이 났을 때도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손이 건조했을 때도 그렇게 막 미끄러지지 않고, 적당히 손에 이제 압력을 풀었을 때에는 제자리로 다시 얼라인 맞춰서 가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괜찮은 핸들인 것 같아요. 그럼 두께감이 있어서는 차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두껍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정도면은 딱 파지가 괜찮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손이 크다 보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느껴지는데, 손이 작은 분들이라면 손이 채 감기기 전에 약간 핸들이 너무 두꺼울 수 있지 않을까. 두꺼움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밑에 부분을 많이 잡게 되실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자, 무게감, 핸들의 무게감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이게 가볍나요? 무겁나요? 핸들은 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겁게 하면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하면 정말 가볍더라고요. 이 설정이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그 중간도 있긴 한데요. 3단계? 네, 가벼운, 저는 네. 무겁게 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일 무겁게?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더 도로를 따라갈 때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무겁게 항상 해놓고 다니는 중입니다. 주차할 때는 무겁잖아요. 주차할 때 가볍게, 무겁기는 합니다. 무겁긴 한데 네. 가볍게로 해놓으면 너무 가벼워서 손가락 하나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이따가 기회가 되면 주차장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가볍게라고 했을 때, 특히나 비 왔을 때는 너무 휙휙휙휙 돌아가가지고 저는 무겁게를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네. 자, 회전 반경인데요. 네. 뉴턴했을 때라든지 뭐 주차했을 때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정확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코나 EV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차량하고 똑같다. 네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이죠.
자, 네. 일단은 운전석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운전석 창문이 정위치에 있다 아니면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안 보고 충분히 누를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정위치. 있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핸들로 넘어가서 그리고 창문은 전부 다 원터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핸들로 넘어가서 좌측이 보니까 반지하 주행 버튼들, 네. 우측이 통화와 볼륨 버튼인데 네. 편의성에 있어서 뭐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요? 현대랑 구성이 반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음.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 일주일 정도 타니까 거세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니까 뭐 네. 불편한 거 딱히 없다. 그렇지만 네. 약간 핸들을 돌리면서 버튼을 조작을 했을 때 네. 사실 저는 오른손잡이이기도 하고 오른손으로 핸들을 많이 돌리게 되는데 자율주행 버튼을 사실 좀 조작하다 보면 생각보다 만질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오른쪽에 있었으면 돌리면서도 누를 수 있고 이제 코너 돌아 나갈 때는 이제 캔슬을 누르고 싶은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네. 꼭 양손 파지를 해야 되는 약간 약간 그런 안전운전은 오히려 도모하는 그런 세팅이 아닌가. 자, 그리고 패들 시프트는 없고. 네, 패드 시프트 없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랑 와이퍼 특이사항 없죠. 네, 깜빡이랑 와이퍼가 생각보다 조용하더라고요. 네, 그 모터 구동음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계기판 넘어가서. 네. 계기판 일단 디지털식인데 네. 어떠세요? 사실 뭐 디지털이 아닌 계기판을 제가 제 차량으로는 안 타봐가지고 그 차이를 명확하게 뭔가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져 있고 꽤나 큰 화면이기 때문에 네. 정보량이 많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편으로는 정보가 제공되는 양이 많아서 뭔가 운전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만 운전을 할 때 즉각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살짝은 계기판 위에서 헤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전에도 이제 총 주행거리 물어보셨잖아요. 네. 총 주행거리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눈동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자, 그다음에 HUD. 네. 특이사항 없죠? HUD가 이제 그 저희 기존의 가족 차량 중에 있는 5 시리즈 대비해서 네. 더 커진 느낌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보량이 더 많아진 느낌인데 요즘에 뭐 워낙 벤츠나 뭐 아우디는 AR HUD 나와서 막 그렇죠. 도로 위에다가 막 뿌려주고 막 이러는 거 있다 보니까 뭔가 신기술의 느낌은 느껴지지 않지만 기본기에 충실했다 하는 HUD의 느낌입니다. 자, 모니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UI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전체적인 이런 인터페이스들. 네.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편의성이라든지. 요거는 약간 ID8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ID8을 물론 신형이다 보니까 디자인도 훨씬 깔끔하고 그리고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한편 걱정했던 게 약간 지금은 메뉴 모양들이 다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네.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네네. 네,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정리도 안 돼 있고 걔는 그냥 어플들 그냥 배경화면에 랜덤하게 뿌려져 있듯이 돼 있어서 그거는 정말 적응하기 힘들겠다 했는데 네. 이 친구는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요런 데 들어가도 카테고리별로 쫙 정리가 돼 있고 해서 좀 사용하기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음성인식으로 세팅이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음성인식을 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음성인식으로? 뭐 창문 열어달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 자랑할 때. 되게 사용하고요. 네. 뭐 아니면 그 공조기가 사실 조금 이게 뭐 싱크 버튼도 같이 있고 하면 네. 좋은데 싱크 버튼을 항상 여기 세팅 들어가가지고 이제 동기화를 눌러줘야지 양쪽에 맞춰지거든요. 네, 그래요? 네, 한번 들어가야 되는 이 작업이 조금 저는 좀 번거롭더라고요.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모든 좌석 온도 뭐 21도로 네. 세팅해줘 약간 이렇게 되면 그렇게 세팅이 되고 네, 뭐 이제 히터 켜줘 아니면 뭐 조수석 그 시트 히팅 켜줘 약간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상 깜빡이라든지 공조기 쪽 라인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다른 건 없죠. 네. 그 다음에 즐겨찾기 쓰세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네,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악마다 좀 음향 조절해 가면서 좀 듣는 거 좋아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세팅 약간 좀 기분에 따라서 바꿀 때 바로 액세스할 수 있게 이렇게 실버에다 해놨고, 그리고 그 제가 현대에서는 있는데 약간 여기는 그 찾기가 어려웠다, 주변 시설들 찾기가 어려웠다 했던 것들을 그 메뉴를 찾았습니다. 정차 가능한 장소라는 곳에 카테고리별로 이제 목적지를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오, 좋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지금 등록해 놓았습니다. 4번, 5번은 아직 제 주인을 못 찾아서 앞으로 조금 더 등록해 놓고 싶은 게 있으면 자, 해야 이제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스타트 버튼과 뭐 스포츠 모드 버튼이 밑에 쪽에 좀 있는데, 네, 그리고 조그 다이얼까지. 네. 여기 밑에 있는 쪽에는 좀 어떠신지? 요 모델이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네. 이 컨트롤 터치. 네, 터치가 빠졌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거 빠져도 뭐 별거 아니지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네.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쓱쓱쓱 써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가게 되면 검색에서 손이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요. 쓰고 싶으면 또 화면에다 써야 되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쓸 때랑 여기 쓸 때랑은 확실히 편의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삭제됐다고 해서 가격 싸지지 않았거든요. 아, 네. 또 다른 부분은 뭐 딱히 괜찮나요? 나머지 버튼들은? 네, 뭐 원래 코나테 때는 버튼식이어가지고 네네. 버튼식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처음에 이 기어 타입이 조금 적응이 안 됐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손 올려놓고 다닐 수 있고 약간 뭔가 잡을 수 있는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드라이브 모드가 좀 스타트 밑에 있다 보니까 네네. 여기서 조금 눈을 한번 밑으로 좀 내려야 된다라는 분도 좀 계셨거든요. 아, 예. 차주님은 그런 거는 괜찮나요? 있습니다. 아, 있구나. 네, 드라이브 셀렉트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아,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네. 좀 굴곡들도 있고 이제 분할되어 있는 그런 물리적인 그게 분할이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네네. 이쪽은 사실 이게 요 앞에 있는 버튼들인지 뒤에 있는 버튼들인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차라리 그래서 약간 이런 즐겨찾기 버튼처럼 이렇게 올려놨을 때 스포츠 뭐 이런 게 여기에 뜰 수 있게끔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긴 한데 에코프로로 놓고 다니는 게 제일 조용해서 그냥 저는 에코프로로만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하게 되면 그 한스지머가 만든 사운드라고 하면서 넣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뭐 가끔 가다가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 이런 소리가 전기차에서 나 라는 걸 알려줄 때는 가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또 이제 급발진하는 거 한 번씩 느끼게 해줄 때는 그렇게 스포츠 모드로 두는데 평소에는 에코프로로 놓고 저는 잘 드라이브 셀렉팅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은 좀 어떠세요? 컵홀더라든지 뭐 불편하신 게 있나요? 우선은 생활하면서 네. 가장 주로 사용되는 수납 공간들에서는 네.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또 수납함들마다 조명들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 물건을 찾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뭔가 손이 딱 운전하면서 딱 닿을 수 있는 부분들에 되게 있고 포켓도 앞뒤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뭔가 파팅이 잘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움이라면 이제 선글라스 보관하는 게 다른 차량들 위에 있는데 네. 이 차량은 이쪽에 있습니다. 아, 왼쪽에. 네, 그래서 여기 밑에를 열어서 이쪽으로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는 그래서 안경 안 넣고 여기 그 충전 카드 넣게 되더라고요.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자, 그렇구나. 자, 승차가 서스펜션은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주행 질감, 가속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제가 i4에 그 폴스타에서 i4로 넘어갔었던 이유가 미친 가속감이었거든요. 네. 그 저는 402 드라이브를 봤는데도 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가속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차이 안 나는 금액이면 이제 그걸로 넘어가겠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었는데 i4를 기대하고 이 차를 타시면 조금은 실망하실 수 있으나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말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미쳤습니다. 아, 미쳤다. 네. 제로백이 몇 초죠, 이 차가? 이게 제로백이 공식 재원상으로는 6.7초인가? 8초인가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뭔가 초반에 쏟아지는 토크감이 되게 상당해서 그리고 또 타이어가 엄청나게 광폭이거든요. 네. 그래서 슬립 없이 이제 쭉 나가다 보니까 네. 아니 뭐 괜찮으시다면 한번 살짝만 밟아 볼까요? 좋죠, 저는. 네네. 네네네네. 스포츠 모드로 하면 이제 네. 빗길이어서 반만 밟겠습니다. 아, 반반. 네, 네. 살살 봐. 네요. 네, 이거 반만 밟았는데 요 정도 나가고요. 오, 끝까지 밟으면 진짜 야. 옆에 있는 사람들 무섭다고 이거 다 손잡이 잡는 정도. 한살. 네. 자, 그렇다면 이 차를 타시고 혹시 최고 속도 꿈속에서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꿈속에서요. 네, 실제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꿈속에서 아웃도반에 되게 자주 가가지고. 네. 네. 근데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요걸로는 그렇게 많이 안 밟았던 것 같아요. 출퇴근밖에 아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아직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한 120? 120? 네. 되게 얌전하게 탔죠. 네. 120까지 밟았을 때의 차량 안정감은 어떠셨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 타던 차량이랑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에 차량 한 70km 정도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이 차량에서 120km 정도. 네. 그래서 사실 120km도 경부고속도로가 110km잖아요. 네.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그 속도감이 안 느껴져서 봤더니 한 130km까지 갔나?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크루즈 맞춰놓고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안정감이 좀 있었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거의 80km, 네. 70km에서 이 차는 120. 네. 되게 그 속도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속도감. 네네. 자, 반대로 이제 제동력인데요. 네. 제동력. 일단은 이게 회생제동. 네. 그리고 뭐 몇 단계, 또 단계별로. 그 회생제동은 네. 그 강함, 보통, 약함, 그리고 적응형 이렇게 적응형.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코나를 탈 때도 적응형 회생제동이라고 해서 레벨 1, 2, 3가 네. 자율적으로 조절이 되는 회생제동이었거든요. 음. 저는 그게 오히려 약간 조금 미리 앞차랑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약간 효율도 높일 수 있어서 안전하기도 하고 효율적이기도 한 되게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 차량을 타고 나서는 그 차량 그 단계가 느껴졌거든요. 회생제동의 단계가. 코나 같은 경우는? 네. 네. 근데 요 차량은 정말 스무스하게 사람이 밟는 것처럼 회생제동을 적응형으로 해줍니다. 적응형으로?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출발한 다음에 다시 멈출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저는 거의 멈출 때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러네요. 완벽하게 원페달 드라이빙은 아니지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차가 더 빠르게 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네. 브레이크를 떼도 그 엑셀레이터를 떼도 그냥 코스팅하면서 쭉 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만약에 앞차가 조금 나랑 거리가 가까워진다 혹은 이런 차량이 들어온다 하면 이 친구가 알아서 약간 좀 줄여주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밟으신 것 같은데. 네, 방금 전에 좀 가까워서 밟았는데. 네. 그러니까 정형에게 앞차 레이더에 맞춰가지고 네. 읽어서 스무스하게 네, 맞습니다. 가게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생제동이 여기 B모드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네. B모드를 해놓으면 정말 조금 멀미 날 정도로 회생제동이 세거든요. 뒤에 차가 많이 거리가 머니까 한번 B모드에서 엑셀레이터를 떼볼게요. 네. 이렇게 걸리거든요. 거의 회생제동이. 테슬라랑 똑같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B모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고 B모드? 네. 그냥 일반적인 적응형 회생제동만 적응형으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B모드가 거의 원페달 드라이빙용이죠? 네, 그거는 정말 그냥 원페달 드라이빙입니다. 완전히 정차까지 되는? 완전 정차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1, 2,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네. 중간에? 네. 그렇게까지 되어 있다. 하지만 차주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적응형으로 쓰고 있다. 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너링인데요. 코너링은 좀 어떠세요? 코너링은 네. 그 BMW의 세단의 코너링을 생각을 하고 탔을 때는 약간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고요. SUV 보편적인 SUV를 놓고 봤을 때는 네.
현저히 좋은 코너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아 나가네? 라는 생각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고속도로 램프를 진입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구간 같은 데에서 오 이게 되네? 약간 이런 느낌? 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씩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고속도로를 이제 빠져나갈 때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진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 나가줍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트랙션 컨트롤 때문에 뭔가 차가 날아가는 느낌이 안 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차를 잡아 휘둘러도 차가 돌질 않습니다. 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사실 없잖아요. 네, 없죠. 차주님은 그걸 좀 느끼시나요? 속도가 몇 가지는 괜찮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몇 부터 좀 더딘 것 같다? 이것도 사실 부족함은 전혀 느껴본 적이 없어요. 부족함 네. 없이 그냥 쭉쭉쭉쭉 잘 네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00km에서도 아까처럼 이제 엑셀레이터를 꾹 밟으면 네. 옆 사람이 놀랄 정도의 가속력이 순간 토크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용 영역대에서는 정말 넘치고 넘치는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어 변속의 약간 그 질감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전기차를 이제 첫 차로 입문을 했었고 전기차만 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변속 충격이나 기어가 변속될 때 나는 소리 같은 게 저한테는 조금 피로도로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드별 변화인데요. 이게 네. 보니까 에코 프로, 컴포트, 스포츠, 네. 스포츠 플러스도 있죠. 스포츠 플러스는 코딩으로 풀면 있다고 코딩으로 합니다. 일단은 기본 상태 그러면 에코 프로와 컴포트, 스포츠 3개라고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모드별 변화가 이게 확 티가 탁 나나요? 이게 일단은 그 가속력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가 이 차가 가진 잠재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컴포트 에코프로로 가면 갈수록 약간 조금 더 부드러운 주행으로 만들어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엑셀레이터 반응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재밌게 탈 때는 되게 펀 드라이빙이 가능하지만 옆에다가 사람을 탑승하고 밟을 때에는 정말 엑셀레이팅을 좀 자제해서 해야 되는 느낌이고요. 대신에 확 느껴지는 부분은 청각적인 요소입니다. 그 스포츠 모드이거든요 지금. 네. 가속을 하면 요런 사운드가 네. 들리게 되고 묘하네요. 네. 이 사운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님? 처음에 막 BMW가 요거를 엄청 뭔가 되게 그 마케팅 요소로 네. 크게 사용을 했어요. 한스 짐머가 뭐 음. 인터스텔라의 음악 감독인 한스 짐머가 이거를 작곡을 했다. 네. 그래서 뭔가 차를 악기처럼 가지고 놀 수 있다. 네. 라는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 네. 정말 재밌거든요 소리가. 네. 네. 소리가 재밌는데 사실 이것도 매번 그렇게 타기에는 조금 우리나라 도로 실정들이 시내길들이 많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엔진은 배기음, 사실 뭐 가상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일반적으로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네. 차주님은 개인적으로 조용한 거를 좀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한다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음악 들을 때 정말 좋습니다. 음악 들을 때 이제 차가 정차됐을 때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악 배경에서 들리는 정말 작은 그런 악기들의 소리까지도 다 들리거든요. 사실 이 순정 하만카돈 오디오가 그렇게 좋다 라고까지는 평가를 못 하겠어요. 근데 부족하지는 않다. 스피커 자체가. 그래서 뭔가 누구든지 요 정도면 만족하지 라고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스피커이고 차가 조용한 게 그거를 조금 더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사이즈는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2열 폴딩 당연히 되겠죠. 네, 됩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말씀을 좀 안 해주셨는데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전에 타던 차가 이제 작은 이제 차다 보니까 소형 네. SUV다 보니까 네. 너무 광활하게 느껴지고요. 네. 우선은 짐을 막 때려 넣어도 예전에 뒷좌석까지 이제 침범해가지고 짐을 이제 배치를 해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트렁크에서 원큐에 해결이 돼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박, 또 차박 사실 뭐 유행이잖아요. 네. 차박이 이게 일단 폴딩을 하게 되면 평탄화가 되나, 일자로? 네, 저희가 차박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네. 요 차량을 구매를 하고 어제 처음 차박을 했습니다. 어제? 네. 어떠셨어요? 어제 처음 차박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정말 넉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웠을 때 이제 그 파노라마 선루프가 엄청 광활한데 네, 그 달하고 이제 별이 다 보여서 되게 감성 있게 달하고 별 보이네 하고 드르렁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조금 단점이라면 네. 차박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스텔스 차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노지에다 그냥 차 세워놓고 이제 라이트 다 끄고 하는데 네. 코딩을 하지 않으면 이제 주간주행등이 꺼지질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인데 오늘 참 도로에 많은 분들이 되게 어떻게 저기서 차를 셀 수가 있지? 도로 한가운데서 네.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많은 걸 목격하네요. 네. 네. 자, 그럼 차장님 이 차 이제 코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아직은 아직 그냥 못했고요. 켜놓고. 네. 원래 진짜 차박도 좋아해가지고 한 달에 막 두세 번씩 이제 친구들이랑 차박을 가는 편이었는데 네. 요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하게 너무 바쁘더라고요. 네, 뭐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오늘 오전에 강화도에 조금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강화도를 어제 저녁에 가서 차박을 했는데 네. 되게 만족했습니다. 히터 키고, 그쵸? 네, 히터 키고 했죠. 히터 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영하 1도였더라고요. 네, 히터 안 키고 잤습니다. 네. 그 대신에 데이라이트 계속 켜져 있고. 네, 데이라이트를 최소화할 수는 있는데 최소화해서 끄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트로님 매트 까시나요? 매트요? 네, 그냥 저는 그 순정 매트. 여기 차박. 차박 매트요? 네. 네, 저는 그 예전에 이제 그 침대 위에 올려서 사용했었던 그 라텍스 토퍼를 안 버리고 그냥 그거를 위에다 놓고 쓰시구나.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부피감이 커가지고 뭔가 캠핑 다니는 캠핑 용품처럼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닐 수는 없긴 한데 그만큼 푹신함이 확실해서 그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요.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이 차의 장점?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다 많이 말씀해 주긴 했는데 네, 다 말하셨죠? 네, 이 차량이 처음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약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조금 그래도 저렴한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가족들이 약간 조금 옆에서 뽐뿌를 넣어 주셔가지고 좋은 거 사라 그냥. 네, 좋은 거 사라 약간 이러셔가지고 뭐 옆에서 계속 그래서 안 산다고 그러니까 보태준다고 보태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너무나도 가분한 요 차량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 가분하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불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차량을 제가 누릴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너무 큰 감사함? 네, 그런 거를 느끼면서 타고 있습니다. 단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차 단점은 뭘까요? 이 차의 단점은 단점 사실 뭐 장점보다는 단점을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타보니까 단점이 없죠? 단점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점이라면 약간 좀 커뮤니티에서만 도는 얘기인데 이 차량 중국산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 차량은 중국에서 제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조금 중국산 차다 이런 얘기가 커뮤니티에서는 돌지만 사실 밖에서 보셨을 때 BMW는 그냥 BMW. 그렇죠. 네. 이고 그런 걱정이 있기는 했었어요. 마감 품질이나 이런 게 조금은 저하되지 않을까. 근데 막상 받아서 타다 보니까
저희 이미 기존에 집에서 타고 있는 3 시리즈나 5 시리즈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는 마감도 아니고 완성도도 그것보다 좋으면 좋았지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조사에 이건 좀 아쉽다 있나요? 이거 좀 신경을 더 써주지라는 저거 거? 온라인 세일즈 방식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온라인 네. 세일즈. 그거를 웃돈을 주면서 부당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리셀이랑 거의 동급인데 저는 사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구매하는 사람이 정당한 가격을 획일화된 금액으로 정찰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BMW 코리아에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받아서 금액을 받고 양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리고 금액도 작은 수준이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회의가 있었고 솔직히 이렇게라도 사야 되나 하고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차량의 가치는 그 차량의 가격을 매겨놓은 만큼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정가가 아니면 일단은 사지 말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료 양도 해주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네. 받았습니다. 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반자율 주행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좀 느끼시는 거가 있나요? 반자율 주행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요, 차선 이탈 방지를 너무 확실하게 해줘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갈 때 조금이라도 좀 이 방향지시를 늦게 키면 핸들을 확 돌려버려요. 정말 핸들을 돌려버리는 정도가 네. 꽉 잡아도 손이 딸려갈 정도로 돌리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편 차선을 튕겨져 나가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가다가 확 돌리면 자기가 다시 반대편으로 보타를 해서 일직선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나갈 때 자칫하면 놀래서 핸들을 확 꺾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고 저는 테슬라 정도의 그 자율주행은 바라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 기대치가 많이 낮아서인지 아직은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고 보조장치라는 느낌으로 바라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코나보다 많이 좋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네. 코나가 워낙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네. 반자율주행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비슷하다? 인데 조금 더 정교하다? 예, 정도의 느낌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뭐 등등등인데 네.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후회하는 부분이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자꾸 그랬나? 후회하는 부분이 제가 뭐 이미 샀는데 후회해서 뭐 하겠냐마는 약간 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긴 합니다. 가격이. 네. 가격이 좀 비싼데 요번에 그랜저 가격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후회하는 네. 정도가 아니라 잘 샀다라고 보면 되나요? 점점 잘 샀다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격에다 시간이 네. 지나니까 다른 거 잠깐 막 올라가 보니까 잘 샀네. 네네. 그러니까 선수도 꽤나 많이 넣었는데 이제 월 할부금도 꽤나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돈으로 다른 걸 하면서 살면 더 재밌게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잠깐의 후회는 있었는데 요즘에 차값들 막 인상되는 거를 보니까 그쵸. 약간 인상되기 전에 잘 샀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보증기한 내에 수리하신 거 없고 네. 메인터너스, 정비성, 소모품 유지비인데 BMW 서비스 센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저는 그 현대차를 탔을 때에도 네.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다 보니까 하이테크 센터로 좀 많이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동네 블루엔즈에서 이제 약간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었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하이테크 센터로 갔는데 하이테크 센터는 기본 예약하면 한 두세 달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저는 경기 남부를 사는데 네. 이제 고양시까지
가서 입고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음. 상황들이 있었다 보니까 네. BMW는 저희 가족이 한 지금 5년째 계속 이제 운용을 해오고 있는데 네. 집 근처에 센터가 있어서 음. 그 어드바이저님께 연락을 해서 이제 가장 빠른 날짜 잡아달라고 하면 취소됐을 때 연락을 주셔서 잡아주시기도 하고요. 한 달 이내로 웬만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코나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여건으로 바뀌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오히려 이제 그 외제차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수리가 어렵지 않냐. 물론 제가 수도권에 거주를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모품 유지 비용, 아예 전기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이 영상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소모품 유지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소모품하고 이제 그 내연기관 차들은 사실 교체해야 될 것들이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미션 오일도 뭐 좀 긴 기간이긴 하지만 미션 오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일 필터 뭐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교체를 할 수 있는 게 네. 브레이크 오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네, 브레이크 오일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이게 그 BSI라고 해가지고요. 네. BMW에서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 내 그리고 정해진 키로수 내에는 모두 다 무상으로 소모품들 교체를 해줍니다. 워런티나 BSI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 워런티는 3년인가요? 워런티는 3년 맞는 것 같습니다. 3년에 무제한 키로. 3년 무제한 네, 기로고. 그 프로모션이었던 것 같고요. BSI는 5년에 20만인가? 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BSI에 포함되는 품목이 네.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어컨 필터 이제 무상으로 교체가 되고 브레이크 오일 이제 무상으로 교체가 되고요. 네. BSI 기간 동안 이제 한 번 브레이크 디스크와 브레이크 캘리퍼가 이제 4짝 다 네 짝. 원할 때 어. 교체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전기차의 특징이 회생 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안 달아요. 그래서 코나 탈 때도 센터 입고하면 브레이크 패드 10% 정도밖에 안 쓰셨어요. 네. 라고 이야기를 알죠, 들어가지고요. 그것마저도 사실 교체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네. 사실 잠깐만 있으면 네네. 그렇죠. 오히려 경차보다도 덜 들어간다. 제가 약간 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네. 계산했었던 게 있는데 네네. 그 물론 차 가격은 있지만 월 나가는 금액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그 유지비 관점에서 네. 그 기름값을 엄청나게 사용할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번 코나 입구에 있는 동안 산타페를 대차를 받아서 탔는데 네. 한 달 동안 기름값이 113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선은 제가 구매하는 시점에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전무했고요. 요건 어떻게 기회가 돼서 감사하게도 이게 잘 잡았는데 네. 뭐 아이오닉이나 이제 EV6 전기차 너무 요즘은 잘 나오지만 네.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 그렇죠. 너무 길어서 그것들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약간 조금 내연기관으로 갈까 하는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약간 내연기관 사시고 추가로 기름값 드는 걸로 하면 요 차로 넘어오셔도 되지 않나 요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타페를 타면서 한 달에 기름값이 113만 원 나오는 거 보고 원래 이전에는 전기를 계속 탔으니까 전기의 감사함을 새삼 느끼게 됐었거든요. 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후방 그 후방. 블랙박스 블랙박스 이게 지금 그 네. 3.0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새 제품인데 네. 요 제품군들에서 계속해서 그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페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잡소리나 아직까지 제가 그 소리에 되게 민감해서 네.
그런 차에 뭔가 비정형적인 소리나 아니면 차에서 기계적으로 뭔가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보는데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풍절음도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어쿠스틱 글레이징이 들어있다 보니까 네. 그 이중 접합 유리여서 상당히 조용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인데 풀방수 블랙박스 이외에 또 다른 거 리셀러 말고 또 다른 이슈도 좀 있나요? 이 차량에서는 제가 약간 다른 분들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차량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차량이 제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절 커뮤니티를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약간 그 웨이브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국내 인도된 차량이 거의 없었기도 했고요. 이제 그쵸. 구매에 다들 많이 이제 집중을 하시는 편이고 그거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올리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이슈는 그 정도까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 물론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어떠셨어요? 주위 친구분들 뭐 잘 샀다? 다들 이제 보고 해주는 말은 제가 워낙 차를 좋아해가지고 예, 제가 이 차를 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뭔가 의구심을 갖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보고 약간 다른 차들도 전기차들 대안들이 많은데 그렇죠. 왜 내연기관 베이스로 만들어진 전기차를 샀느냐. 전동화 버전과 이제 전기차 플랫폼은 그렇죠. 어쨌든 엄연히 다른 부분이니까 전기차를 살 거면 확실하게 전기차 플랫폼을 사지 왜 요걸 샀냐 하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플랫폼 자체가 주는 느낌은 다르다는 거를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치만 내연기관 플랫폼 위에다가 이제 올린 거다 보니까 이질감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들이 사실 전기차로서의 지향점들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내연기관의 질감과 많이 다르지 않게 전기차를 약간 적응하시기에는 너무 그쵸. 적당한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친구들이 약간 뭐 다들 그냥 장난으로 한마디씩 하는 게 카푸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차가 저한테 과분하다라고 제가 이제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 약간 요런 다짐으로 약간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차감이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하차감? 저 그게 너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유형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차가 엄청 좋아 보이고 비싸 보여서 약간 쳐다보신다기보다는 BMW에 전기차가 있네? 라는 것 때문에 많이들 쳐다보세요. 네, 이 차가 뭐 대단해서 쳐다봐주고 약간 요런 느낌은 사실 아니기를 바라고요. 네, 아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선으로 이제 조금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봐주시는데 어쩔 때는 되게 만족감이 들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약간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하차감이라는 게 어떤 차를 타든지 내가 만족하는 차면 하차감은 만족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보겠죠. 네.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요건 꼭 알아야 된다. 네. 요 차량은 일단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주행거리를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겠지만 지금 현행 나오는 전기차들에 비해서 다소 이제 주행거리가 떨어질 수는 있다. 그래도 저는 전기차의 약간 그 충전 스트레스의 그 유무는 400km 초중반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차는 딱 그 절충점에 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트립상에 나와 있는 주행거리를 절대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157km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따가 집에 도착해서도 고속도로 타고 가면 집에 도착하면 오히려 190km 돼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로직은 좀 BMW에서 조금 손을 봐줘야 되지 않는가. 요것들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는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일까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차량을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네. 후회 없을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집밥과 회사밥, 집밥은 있으면 당연히 추천을 하시겠죠. 네. 근데 집밥이 없고 회사밥만 있다라고 한다면도 추천하시나요? 네. 음. 뭔가 고정적으로 주차를 오랫동안 해놓는 공간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다면 너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요즘에 전기차 충전 요금이 많이 인상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평균적으로 한 340원 킬로와트당 의 그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격으로 충전을 하시면 사실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거에 그렇게 엄청나다 이런 느낌은 안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집밥으로 이제 충전한 완속 충전기가 킬로와트당 105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3배 가량이 차이 나다 보니까 그러네요. 약간 그 충전 사업자의 충전 단가를 조금 먼저 구매하시기 전에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또는 회사에 있는 충전기가 충전 비용이 비싸다 라면, 좀 본인이 평소에 주행하시는 그 거리랑 계산을 하셔가지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를 조금 구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하이브리드들이 너무 연비가 잘 나와가지고 그거는 한번, 주행거리가 짧다면 하이브리드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집밥과 회사밥 둘 다 없다라고 한다면 추천하기에는 좀 다소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급속 충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실 거고요.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배터리 컨디션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엔지니어들이 그런 안전 마진까지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네. 그렇게 출시가 된 차량이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관리법이 있는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집밥과 회사밥이 없는 분들은 사지 마라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 더 구매를 재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차에 경쟁 차종이 따로 있나요? 이 차의 경쟁 차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가지고요. 아직까지는. 네, 완벽한 SUV 형태의 전기차가 없죠,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차 iX3? 네. BMW iX3 이 차의 매력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디자인이 저는 조금 디자인. 뭔가 강인함을 주는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듦새가 되게 뛰어납니다. 이런 우드 트림 같은 것도 사실 만져보면 질감들이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좀 사소한 것들인데 소비자한테 만족감을 주는 약간 그런 변태적인 감성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변태적인 감성. 네, 이를테면 뭐 어라운드 뷰에서 네. 타이어가 이제 주행하면 같이 돌아가고 핸들 돌리면 같이 이제 바퀴도 움직여주고, 네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라이블리하게 조금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소한 만족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전반적인 거를 말씀해 네, 주시면 사장님께서 이 차에 대해서 그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4.5점을 드리고 싶고요. 마이너스 0.5점은 뭐죠? 주행거리 로직이요. 주행거리 로직. 네. 그러니까 주행거리 짧고 길고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이 편차가 좀 심하다. 안정적으로 500km 이상 나왔으면 5점을 넘어서 5.5점도 줬을 것 같은데, 일단은 400km에서 500km 사이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함과 편함의 경계에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갈 수 있는 레인지 에스티메이션이 조금은 확실하게 돼서 내가 신뢰감을 가지고 이 차를 어디까지 가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충전 계획들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적응이 돼서 얘가 보여주는 것보다 차랑 내가 교감하는 게 더 빠르겠다 하는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충전 계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5점을 전 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히터까지 지금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되는데 히터까지 키면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전에 타던 코나 EV가 제가 옵션에서 히트 펌프를 안 했거든요. 네네. 히트 펌프를 안 하다 보니까
봄, 가을에 정말 그 전기차들에게 천국 같은 그런 계절이 오면 네. 코나는 520km까지도 탔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되고 히터를 켜게 되면 사실 정말 그냥 그 전열기를 가동을 해가지고 네. 드라이기 바람 뜨겁게 만드는 방식처럼 이렇게 뜨거운 바람 만들어주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정말 안 좋아서 280km밖에 못 탔었거든요. 이야, 이 차는 어떨까요? 모르겠죠. 요 차량은 이제 그 요번 주가 조금 쌀쌀한 날이 있어가지고 네. 타봤는데 확실히 히터가 영향을 많이 주기는 하는데 이전처럼 그렇게 팍팍 깎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완료하고 나서 이제 그 주행 데이터에서 그 평균 연비를 확인을 해보면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연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비 자체가. 네, 지금도 보시면 시내 주행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네. 시내 주행은 4.4밖에 안 나옵니다. 오. 네, 그래서 약간 고속 주행을 하면 또 저게 6, 7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것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정말 매력적인 차라고 한다면 또 사는 거고. 네. 뭐 2번 살 차는 아닌 것 같다. 다른 차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차주님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네. 모든 차량이 네. 제가 사고 싶을 때, 제가 인도받고 싶을 때 네. 인도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고민할 만한 차량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할 만한 차량은 i4. i4. 네. i4랑 고민을 할 만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실용성을 생각한다면 다시 이 차를 구매하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해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있을까요? 너무 이제 질문들을 정말 약간 짜임새 있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물어봐 주시니까 네. 너무 얘기하는데 너무 편했었고요. 정말 네네. 편했었고요.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전기차를 사는 이유가 네.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부분만 고려하기에는 차값이 다소 높게 책정된 차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량을 경제적으로 타기 위해서 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약간 논리의 비약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차를 만족할 만해서 사겠다 하시면 구매를 추천드리고 경제적이어서 사겠다 하시면 조금 더 다른 많은 차들을 고민해 보시고 주행거리 비교해 보시고 들어가는 연료비 계산해 보시고 네.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떤 차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만약에 SUV를 사고 싶은데 네. 전기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 사실 SUV 형태를 띠면서 전기차인 경우는 이트론이랑 이트론 스포트백 그리고 이제 이트론 Q4 이트론 있고 그리고 폴스타도 사실 SUV, CUV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조사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SUV에서 내가 요 정도의 예산대에서 구매하고 싶다 하면 저는 요 차 추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끊을게요. 네.